안녕하세요.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어, 저에 대한 이야기죠. 계속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빅테크 회사에서 40대 엔지니어로서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제 주변 지인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한국 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엔지니어의 일을 고수하기보다는 이제 누군가를 관리를 해야 되고, 파트장, 팀장, 뭐 임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면 뭔가 한국 기업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치킨집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제 뭔가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나의 노화가 이제 또 그에 맞게 나이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가진 전문성이나 기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자신의 위치, 회사에서의 나의 포지션에 대해서만 좀 계속 생각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40대는 위로도 치이고 아래에서도 쫓아오고 이래서 위기 구간이고, 이거는 뭐 사실 어느 회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조조정이나 이런 사회적인 회사의 효율화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뭔가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건 뭐 외국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라 해도 어떤 사람은 1년도 적응을 못해서 퇴사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지금 거의 11년 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이제 어떻게 뭔가 해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40대 엔지니어는 뭔가 현실적으로 신입보다 일을 빠르게 뭔가 싹싹 체력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30대는 뭔가 전문성이 이제 길러지면서 이제 실행력이 되게 좋고, 40대는 뭔가 애매한 포지션에서 관리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애매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제 자신 스스로에게 이걸 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모두의 고민이죠. 몸값을 어떻게 좀 올리는 생존 전략을 좀 필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그리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이제 IC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를 해서 내가 이제 엔지니어나 아니면 뭐 한 명의 뭔가 PM이나 뭐 각각의 포지션이 있겠죠. 그 포지션의 실무자로 이제 뭔가 회사에 계속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갈 것이냐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제 뭔가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뭔가 관리자가 필요할 수 있고, 이제 매니저로 이제 매니저 트랙이라고 하죠. 매니저 1, 뭐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좀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회사랑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단 생존 전략 40대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는 특출난 기술, 그런 게 어떤 거냐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40대가 되었다라는 말은 최소한 뭐 예를 들어 30대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 어떠한 분야에 대한 이제 실무자로 이제 계속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문제 정의부터 원인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 설계, 뭐 이런 의사결정에 대부분 참여를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지식이나 근거를 기준으로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근본 원인 이런 부분을 찾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람, 이런 게 뭔가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남는다, 조직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건 결국 어떠한 대체 불가능한 그 사람만의 특출난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공정이나 기술 그리고 품질 관리 관점에서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뭔가 저 공정이나 저 데이터 해석은 그 사람만이 뭔가 만드는 게 다르다. 그리고 뭔가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조직 간의 연결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브리징 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적 언어라고 하죠. 뭐 사실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자기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뭐 칩, 뭐 플렉스, 뭐 디자인, 서큐트 디자인 뭐 이런 쪽 각 전문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좀 뭔가 이제 기술적인 레포트로 잘 표현하는 게 뭔가 현장과 본사의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생존 전략을 얘기를 좀 해보면 뭔가 이제 내가 매니저가 되거나 스페셜리스트가 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IC 트랙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정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30대를 약간 탐색의 구간으로 봤다면 40대가 되면서부터는 내가 뭔가 기술적 아니면 내가 가진 분야에서 전문가로 가겠다. 아니면 아니야. 나는 뭔가 사람을 관리하고 피플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좀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그런 방향성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본인의 매니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조직의 임원이 이 사람은 뭔가 관리자 트랙으로 가야 한다. 뭔가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방향성이나 이런 결정들은 최소한 이제 늦어도 45세 이전에는 뭔가 방향이 나아져야 회사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본인의 연봉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 본인의 몸값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으면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그쪽에 뭐 HR 담당자랑 실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내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야 나 이직한다 나 이제 떠날 거야 이걸 떠벌리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회사가 아닌 다른 쪽 이직 가능성을 점검을 했을 때 뭔가 시장에서 날 콜아웃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긍정적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네트워크가 되겠죠. 요즘은 이제 링크드인으로 뭔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좀 관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결국 40대부터는 20대, 30대랑은 다르게 체력 저하가 옵니다. 이제 본인의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뭔가 프로젝트를 내가 끌고 가고 싶어도 뭔가 회복이 잘 안 되면서 다음날 뭔가 이만큼 가져가야 될 업무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생활에서 짧게라도 하루에 뭐 10분, 20분을 하더라도 운동에 대한 루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면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싱글일 때는 뭐 밤낮 없이 놀고 뭐 저녁에 늦게 자고 이렇게 해도 버틸 수 있었다. 버틸 수 있죠. 이제 젊음이 있고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40대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어떠한 기준이 되는 시간에 잘 자고 그리고 잘 일어나고 해야 뭔가 체력도 체력이지만 멘탈이 안정이 돼서 뭔가 외부의 정치적인 회사 내도 정치를 많이 하죠. 그런 공격이나 그런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 뭔가 내 자신을 관리하면서 뭔가 지속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의 에너지를 좀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뭔가 40대가 되면 이제 본인의 그런 현실 인식이 좀 중요하니까 뭔가 그런 기술, 내가 가진 그런 스펙이나 그런 경험에 대한 유효기간을 좀 인식을 하고 좀 근본적인 질문을 통한 개선, 뭔가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나 그런 기술이 좀 조직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쌓아가고 어필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좀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 그래서 뭔가 매니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가깝게 가져가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조직의 입장에서는 내가 중간에 있지만 주니어의 성장,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성장을 돕는 매니저들의 파트너고 조직의 파트너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성과가 아닌 또 나의 성과와 그들의 성과를 합쳐서 뭔가 팀 단위의 성과에 내가 좀 기여를 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인의 그런 체력 관리, 뭔가 전문성 콘텐츠 이런 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조직 생활을 보면 이제 AI가 이제 산업 전반에 들어오면서 뭔가 좀 과거에 40대가 이랬다 뭐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과거에 이제 성장기에 있었던 그런 성공 신화에 취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고 영어도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냥 이제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어. 계속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좀 위험할 수 있는 생각이 되겠죠. 과거의 그런 모습들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방향은, 그리고 글로벌 회사들의 그런 포지셔닝은 이제는 뭔가 다르다. 좀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이 합쳐진 그런 융합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평생 회사, 평생 조직 이런 게 이제 없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내 몸값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직의 최적 타이밍도 뭐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논의를 하고 내 뭔가 자아의 그런 정체성과 매칭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본인 스스로 배우고 활용하고 이직하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선순환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40대가 되고 그리고 40대를 이제 한창 달려가는 이제 엔지니어나 이런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뭔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방향, 그리고 좀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좀 뭔가 이제부터는 진짜 게임의 시작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업무에만 매몰되어서 이게 아니면 나는 안 돼. 뭔가 나는 꼭 이걸 해서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 이렇다기보다는 평가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사실 얽매이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국내 회사에 있을 때도 뭐 평가를 좋게 받았을 때도 있고 안 좋게 받았을 때도 있고, 뭐 지금 조직에서도 뭐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았을 때도 있고, 또 뭐 때로는 매니저가 바뀌고 이러면서 좀 평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받았었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회사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그게 나를 운영하는 것이고 인생을 운영하는 방향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